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2학년 치기공학과 김민아입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초기치 과제로 선행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게 뭐지? 공지된 지 좀 됐다고 들었는데 제 핸드폰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못 고쳐서 클래스팅이 없어요. 지금 공기계에 쓰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클래스팅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지를 늦게 받아서 오늘 개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가 더 일찍 됐지만 오늘 알아서 수업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선행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이 끝났어요. 벌써 이 2달이 지났는데 7월달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정말 살 수 없이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맨날 낮에 활동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밤에 그나마 제 방이 시원해서 바람 좀 들어오고 그러면 방에서 있었는데 제 방이 제일 시원해서 가족들이 제 방을 많이 탐냈습니다. 침대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또 자고 있는데 깰 수가 없어가지고 또 밖에서 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요 근래 되게 추웠어요. 엄청 막 비도 오고 근데 그게 태풍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기온이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오늘도 추울 줄 알고 막 두껍게 입고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날씨 보니까 막 29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갔는데 바꿔 입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좀 더웠어요. 뭔가 습하고 비 온다고 했는데 아직 비가 안 오네요. 6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제가 방학 때 그 초등학생 그냥 아는 친구들 그 수학하고 국어를 알려줬는데요. 그게 그 아이들 집에서 하다가 마지막 이틀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근데 그 총이치 만든 거 그거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애기들이. 그래서 막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거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돈 버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막 왁스업 하는 것도 굉장히 막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알콜 램프도 막 켜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막 하트 만들어주고 왁스로 별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프리카 TV 하고 막 유튜브에 올라간 거 막 다 보고 왔어요. 제가 올린 거. 그래서 막 오자마자 언니가 올린 거 막 구독했다고 이제 또 올라오면 그게 알림이 뜬대요. 구독을 하면.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 그 친구들이 또 보고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청 일찍 학교에 갔는데요. 오늘부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어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중국어 증원이 된대요, 오늘. 그래서 9시에 친구랑 PC방 가가지고 증원된 거 막 잡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학교까지 갔는데 오늘 수업이 좀 일찍 끝난 게 많아가지고 필수도 있었는데 집에 와서 통이치 과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위치상 수리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1학기 때 위치상까지 연마까지 해서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위치를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관리나 여기 보니까 관리 우선 제가 환자 입장이라면 물론 기공소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높은 데서 잘못 떨어뜨리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파절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파절된 그 모양이란 말이죠. 두 부분으로 파절된 모양인데 이 모양을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상 수리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보면요. 기본 과정의 결함이나 환자의 취급 부주의, 교합 불량, 적합 불량 등으로 인하여 내진 위치상이나 인공치가 파절될 경우 파절되기 전에 위치상으로 수리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위치상 수리라는 말을 들어도 이렇게 위치상에 고장이 났을 때 파절이 되고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수리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동영상 이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위치상 파절 원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기공 과정에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환자의 취급 부주의, 교합 불량, 적합 불량, 아까 전에도 말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공을 배우고 있으니까 위치상 파절 원인 중에서도 기공 과정의 결함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요. 왁스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인공치와 의치상 간격으로 얇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왁스 제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인공치와 의치상 간격으로 얇아진 경우에 의치상이 파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조제의 근접 배열 및 협축으로 벗어난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파절이 될 수가 있죠. 협축으로 배열되면 이게 이렇게 치조제의 제 생각으로는요. 이게 협축으로 배열이 되면요. 저작하면서 이렇게 꽉 깨물면 이게 교합압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파절되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매몰 과정과 무리한 추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몰 과정에서도 잘못하면 이렇게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시 부주의로 파절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 만들었는데 연마할 때 막 이렇게 두두두 하다가 퍽 떨어뜨려가지고 부동력 나면 얼마나 처음부터 다시 해요. 다시.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의치상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악 위치는요. 상승 저름과 위치의 중앙을 통과하는 정근선 부분에서 파절이 잘 일어난대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상악 부분에서 이 가운데가 가장 잘 파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로 파절. 그 다음에 파절의 분류가 나와요.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과 재료의 피로에 의한 파절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은 파절면에 어떤 특징적인 모양은 없고요. 파절면을 정확히 접합시켜서 파절 전의 형태로 쉽게 재현할 수 있어요.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은요. 근데 재료의 피로에 의한 파절은요. 파절면은 나무 나이테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반복되는 교합력에 의해 균열이 서서히 생겼기 때문에 이런 나이테 같은 게 보인대요. 이러한 경우는요. 적합 수리를 해도 다시 파절 가능성이 높아서 교합 단계의 개선이나 조직면 개조 등과 같은 근원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은 뭔가 그냥 쉽게 다시 원상 복구가 된다면 재료의 피로에 의한 파절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 과정에도 두 가지 분리가 있어요. 단순 수리하고 복합 수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단순 수리는 약간 단순한 파절에 의한 거를 수리하는 것 같고 복합 수리는 약간 복잡한 파절에 대한 거를 수리하는 것 같죠. 보면요. 단순 수리는 위치상이 두 조각으로 파절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두 조각으로 파절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 단순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합 수리는 이치상이 여러 조각으로 파절됐을 때 해주는데 이거는 뭔가 어떻게 해야 이치상이 여러 조각으로 파절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뭐가 이렇게 쾅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 산산조각이 나겠군요. 여러 조각으로 파절이 되려면 물론 위에서 떨어뜨려도 여러 조각으로 파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조각들이 물론 이렇게 좀 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각 퍼즐처럼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각이라면 수리하는데 그나마 수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막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다시 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치 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쵸? 오늘 국부 시간에 노인 보철이 나중에 10년 뒤에는 노인분들이 거의 23%를 차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노인 보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덴처나 풀덴처나 파셜덴처 이런 쪽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노인분들에게도 이런 의치상 관리나 물론 저희가 잘 만들어서 튼튼하고 파절되지 않도록 적합하게 환자 개개인의 구강에 잘 끼워드리면 그 점도 중요하지만 노인분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게 노인분들이시니까
더 이렇게 주의할 점을 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위치 관리하고 파절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추후 조치 같은 것들을 이번에 추석 때 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한번 가서 말씀드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수리, 복합수리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파절 부위의 적합이에요. 두 조각으로 파절이 됐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파절된 부위에 이 적합도가 딱 맞아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막 딱 맞지 않으면 기공소에서만 수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환자분의 인상과 같이 이렇게 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틈이 약간 벌어져도 맞춰서 거기를 메꿔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위치만 기공소로 온다면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다면 기공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수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책에 좀 나와 있는데요. 단순 수리는 아까 두 조각으로 파절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리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편하며 수리 후에도 정확도가 높대요. 근데 복합 수리는 여러 조각으로 파절됐을 때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파절편이 많아서 정확성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가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입치를 수리할 때는 파절 일치상하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을 시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약간 이게 막 엄청 만족스럽게 수리가 되는 것은 좀 드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동일한 재료로 하면 색도 똑같고 심리적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화학적 결합도 같은 재료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두 파절된 조각이 있잖아요. 이거를 조립해서 정확하게 접촉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파절선을 따라서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시켜요.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두 개의 이 틈에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시킨 스티키 왁스를 녹여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스틸바가 뭐냐면요. 그냥 철사 같은 거? 여기 보니까 약간 철사 같은 그런 걸로 좌우를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스티키 왁스만으로는 고정을 시키기 좀 어려우니까 좌우 치아들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여기가 다 스틸바. 그래서
이렇게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시키고 스틸바를 대서 더 보강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보면요. 보면 석고코어 체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파절 위치가 정확하게 고정되었으면 석고를 이용하여 코어를 전망면에서 체득을 해요. 이때 석고코어는 위치를 분리한 다음에 되돌릴 때 위치가 안정되는 폭을 막기 위해 파절 부위를 중심으로 폭넓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그 선행학습 동영상을 봤는데 이 석고코어를 체득을 하고 얘를 이 석고코어에 이렇게 대고 위치를 다시 맞춰서 거기를 채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위치를 그 다음 과정이 위치를 좀 더 V자로 깎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벨틀 컷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블럭처럼 이렇게 커팅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아무 틀도 없이 맞추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 석고 코어에 대고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약간 틀 같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를 해줄 때는요, 파절 부위를 중심으로 해줘야지 필요 없는 부분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석고 코어를 체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거예요. 스틸버. 그 왼쪽 그림이 스틸버예요. 아까 스티키 왁스로 거기에 파절된 부분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틸버로 한 번 더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서 이제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절선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요. 약간 그 틀같이 이렇게 딱 이쪽이랑 이쪽 파절된 위치를 딱 끼우면 맞게끔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파절선을 이제 형성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자가증합 레진을 다시 이렇게 발라서 경화를 시켜가지고 수리를 해줄 건데 그 파절선을 약간 스무스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화학적 결합이나 기계적 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V쉐입으로 V쉐입으로 우선 양쪽을 다듬어준 다음에 도비탈 컷이라고 해가지고요. 뒤에 그림이 나오긴 이게 V자 형태로 레벨을 부여하고 화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기계적 결합을 높일 수 있도록 도비탈 컷으로 파절선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V자 쉐입으로 형성을 하고 그 석고코어에 다시 이렇게 끼웠을 때 여기 틈이 약간 생겼잖아요. 네, 여기를 메꿔줌으로써 이제 수리를 해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볼록볼록한 이 과정이 도배탈 컷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블럭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게 도배탈 컷이에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가중압 레진으로 여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기계적 결합이 더 잘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핑크 자가중압 레진을 액상으로 혼합하여 화살선 부위에 반복적으로 첨가해 축성한 다음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을 진행한다. 이렇게 뭐지? 얘를 다시 발라주는데 얘도 자가중압 레진이니까 온성 과정하고 연마 작업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레진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아주는 경우에 이게 되게 이거를 그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봤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리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여기를 채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순면 쪽은요. 저렇게 돌배탈 컷으로 하면 심리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그 파절된 부분만 V쉐입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듬는다기보다는 메꿔주는 거죠. 레진으로 사이사이를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구개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튼튼하게 붙을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요 중압기에서 중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중압을 진행을 할 때도 그 원래 파절된 레진의 중압 온도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진행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게 중압을 하는 게 수리되는 부분만 중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시 중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온도도 고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코어 석고를 그러니까 자가중압 레진이 경화가 되면 코어 석고를 이렇게 코어 석고하고 레진하고 분리를 하고 이 레진을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연마를 해줍니다. 루즈도 발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감쪽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멀리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기 아까 도비탈 컷 해준 그 자국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개면에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구개니까 별로 안 보이긴 하는데 순면이라면 뭐 그렇겠지만 구개면이라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치상을 완성했을 때와 같이 다듬질하고 연마 과정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주면 수리가 끝나요. 이거는 이치상 동영상인데 수업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치상 수리 선행학습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쉬다가 하니까 되게 막 감을 잃은 느낌이에요. 이게 또 몇 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게 말을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책도 이제 한 번씩 읽어보고, 이제 지상 수리를 하면 다음 시간에 그럼 저거를 파절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한 번 더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 오후에 네, 초미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모터를 또 가져가야겠네요. 그러면 모터하고 네, 그런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1주차 선행학습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선행학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업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